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사 중인 인원도 다수여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리아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의 건물인데요. 6층은 민주당 윤건영 후보의 선거 캠프가 위치했고 1층부터 4층에는 예식장이 있고 13층부터 19층까지는 140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입니다.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콜센터 감염자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겹쳤을 가능성도 있고 이들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곳곳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에 대해서 방대본은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제2의 신천지 같은 환자가 폭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포함해서 최소 64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수준의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이 구로 콜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도림역 이야기를 빼먹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덜하지만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또 지하철에서 공익으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20여 년 전 제가 금정역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근무하던 당시에는 푸시맨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쵸? 요즘은 푸시맨 상당히 낯설 겁니다. 국내에서 개그 소재로 등장하게 됐던 그 푸시맨이 처음 등장한 역이 바로 신도림역입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진입을 할 때 이 신도림역을 꼭 거쳐갖고 지나가는데요. 하필이면 구로 콜센터가 신도림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구로 콜센터는 서울 최대의 집단 감염 사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콜센터 인근에 지하철 환승객이 많은 신도림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집단 감염 전파에 위험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바로 신도림역 인근 콜센터 인근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A라고 표시가 된 위치가 코리아 빌딩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좌측 하단으로 보면 구로역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 상단으로 신도림역이 지척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리아 빌딩과 신도림역 사이에 이마트가 대형 쇼핑몰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즉 가정주부가 대다수인 이 콜센터 직원들이 하루 업무를 마치고 대형 쇼핑몰에 들어서 창거리라든지 장거리를 사서 지하철을 이용했을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도림역 외에도 이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우한폐렴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도림역과 연결되어 있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놓은 것이 바로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을 원형 고리로 순환하는 순환선입니다. 그렇죠. 즉 신도림역을 타고 우한폐렴이 서울 전역으로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콜센터 직원들은 총 207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46명의 직원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68명. 68명으로. 네. 근데 이 68명은 직원들이 68명이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특히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직원 중 27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외에 19명의 직원 같은 경우는 양천구, 관악구, 노원구 등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출퇴근을 걸어서 하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하겠습니까? 대다수 그렇죠. 직원들 상당수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빡빡하다고 높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신도림역입니다. 우한폐렴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전파가 되지요?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말로 전파가 되고 밀폐된 공간 하에서는 에어로졸로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 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한폐렴이 전파되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림역을 이용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역시도 우한폐렴에 노출됐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신도림역 이야기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2호선 환승역입니다. 유동인구와 승객 밀집도가 매우 높은 그런 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게 우리 시민분들의 걱정을 더욱 크게 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도림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10만 명에 가까운 9만 명에 달한다고 큰일 났네, 합니다. 큰일 났어.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전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3,3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신도림역을 이용을 했고, 이것은 185선 288개의 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8번째로 수송 인원이 많은 역이 바로 이 신도림역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콜센터 직원들의 출퇴근 동선에 따라서 밀접 접촉한 승객들이 우한폐렴 감염에 노출됐을 위험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환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인 만큼 수도권 전체로 급속히 지하철을 타고 우한폐렴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네. 야, 신도림역 작년에 환승한 인원만 무려 113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서울 지하철 중 4번째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만나는 부평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승객들도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도림역에서 환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신도림역을 탄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부평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지금 병점, 지금 천안까지 가지요. 예. 수원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1호선을 타고 수원, 병점, 천안까지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그리고 겁니다. 또 저기 뭐죠? 강북으로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2호선을 타고 어차피 서울 순환선이기 때문에 네. 신도림역 2호선을 타고 2호선 전체를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일호선이 아까 우리 심각하네. 홍채기 부장님이 아니죠. 박완숙 부장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를 봤을 때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은 양천구, 뭐 노원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천구는 2호선 지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 까치산역까지 이어지는 그 지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원구가 왜 있냐? 1호선이 지나가요. 거기로 뭐 석계역이다, 뭐 무슨 역이, 뭐 창동역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봉 노원을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병했다? 이미 그러면은 그 1호선 타고 노원과 신도림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미 걸렸다는 거고, 관악구 2호선이죠. 대표적인 2호선 지나갈 라인 아닙니까? 2호선도 이미 걸린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뭐 가족인가 누구 중에 뭐 인천에서 관련된 사람이 또 감염됐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즉 이미 1호선 라인으로 인천 쪽, 강북 쪽 다 이미 끝났고 2호선도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부평에서 서울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태면은 진짜 슈퍼 감염지라고 하죠. 슈퍼 감염지로 지금 서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처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구로 사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태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서울시가 출연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이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이가 우한폐렴 전국 확산을 대구 사태로 비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구로에서 서울에서 첫 집단 발병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김어준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박원순이 서울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해서 구로 사태라고 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이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지하철 노선도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도림역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을 타고 서울 전역을 동그랗게 도는 게 바로 이 지하철인데요. 이제 우한폐렴, 서울과 수도권에 급속히 전파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 심각한데. 이거 무섭다, 무서워. 근데 그동안 또 아주 의정부에서는 확진자 안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또 이번에 콜센터 관련해서 의정부에서도 또 확진자가 1호선이죠, 났다고 그거는. 하니까, 예, 결국에는 서울 북부, 그 다음에 인천, 서울 중심, 서울 남쪽, 요 관련해서 또 안양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수도권 동서남북이 다 뚫리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그리고 같습니다. 끝났어요. 무엇보다 겁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 그나마 버스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게 되면 환기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 전파의 위험성이 덜합니다. 하지만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창문을 열려야 열 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아이, 말 그대로 전 국민,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3천만 국민의 정말 생명과 안전이 경각의 위협에 달려있는데 문재인 정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얘기하니까 저 가슴이 아픈 게, 이제 퇴근하고 가면 애들이 이제 아빠하고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탁 멈춥니다. 건드리지 마. 아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네.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애들이 아빠하고 찝찝하죠. 달려들고 안기고 뭐 이러면은 애들은 볼이라도 좀 부비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지금 보니까
손을 얼굴에 만지는 버릇이 가장 위험하다더라. 애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았는데 또 잘 안 만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3초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7살이니까. 그렇지. 마음이 좀 아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일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 이거 뭐 만만치 않아요. 구로에서 퍼졌으면 이제 전국으로, 아니, 서울 진영은 아주 그냥 작살이 날 것 같은데.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